문해력과 글쓰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글쓰기를 통해 문해력을 기를 수도 있고 문해력을 통해 글쓰기 능력이 신장되기도 하죠. 아이들이 글쓰기를 잘하는 아이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초등학교 사실 3학년만 돼도 국어 교과서에 한 페이지가 거의 뻥 뚫린 그런 글쓰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아이들이 한 줄 빼고 쓰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술술술 써 내려가는 아이들은 굉장한 부러움의 대상이거든요. 글쓰기가 이제 그런 선순환을 해서 아이들이 글쓰기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자신감을 얻으면 더 글쓰기에 적극적으로 임하더라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문해력이 길러지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집에서 함께 글쓰기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선 집에서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가족 신문 만들기랑 가족 일기 쓰기를 꼭 해보시라고 이제 권해드려요. 가족 신문은 아이들도 좋아하고 글쓰기에도 도움이 되는, 왜냐면 어쨌든 한 챕터를 맡았기 때문에 그걸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 함께 하는 거에 아이들은 또 굉장한 큰 흥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족 일기 쓰기는 아빠가 월요일, 엄마가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에는 뭐 이제 자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면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면서 글쓰기 능력도 함께 길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뭐 삼겹살집에 가서 내가 열심히 구웠는데 태워서 속상했는데 다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웠다 라고 두세 문장을 썼으면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엄마가 쓰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 줄 정도 간단히 써줘도 좋고요. 삼겹살이 좀 타긴 했지만 가위로 잘라서 괜찮았어요 라고 쓰고 오늘 우리 가족이 생일을 재밌게 잘 보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자녀가 쓰는 거죠. 자녀는 보통 뭐 사달라고 쓸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만약에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기가 있다면 가족회의로 넘어가서 가족회의 글쓰기로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하면서 뭐 아빠 의견, 엄마 의견, 나의 의견, 그리고 이야기에서 결론 쓰고 서로 서명하는 활동까지 하면 그래도 또 짤막한 글쓰기까지 한 번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족 일기 같은 경우에 쓸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아이들에게 행동을 권유하는 글은 이제 아이들의 가족 일기 쓰기 흥미를 저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속상했어 라고 정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까지만 써야 이제 감정도 상하지 않고 글쓰기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활동이 그 신문 기사 NI 활동인데, 어린이 신문 같은 경우에 아이들의 그 흥미와 수준에 맞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뭐 낱말풀이도 있고 수수께끼도 있고 아이와 함께 수수께끼를 같이 풀어보거나 아니면 신문 같이 읽어보면서 스크랩도 하고 생각도 써보는 이런 활동도 좋을 것 같아요. 신문 같은 경우가 정갈한 문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한자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에 읽기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하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시면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해력을 키우는 글쓰기 방법에는 문장에 살 붙이기라고 하는데요. 그걸 가장 먼저 지도를 하고 시작해요. 나는 햄버거를 먹었다 라는 문장을 쓰면 나는 오늘 햄버거를 먹었다. 나는 오늘 맛있는 햄버거를 먹었다. 나는 오늘 맛있는 햄버거를 쩝쩝 먹었다 처럼 점점점 문장을 늘려가는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의상어와 의태어를 같이 넣기도 하고요. 문장을 늘리기를 연습하면 아이들이 글쓰기를 좀 많이 쓰는데 부담감이 덜해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초등학교 문해력과 공부는 자신감이 절반이라서 그런 자신감 꽉 채워서 다 해냈다 성취감을 느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테마 일기 쓰기를 이제 많이 추천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주제로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는 1년 동안 나는 만약 글쓰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나는 만약 글쓰기에서 주변 인물부터 시작을 해요. 뭐 엄마라면, 아빠라면, 선생님이라면, 소방관, 경찰관 등등 이제 점점점 직업을 넓혀가서 뭐 대통령까지 이렇게 쭉 글쓰기를 해봤고요. 이제 인물이 끝났으면 전 동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는 사물, 자연 등등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을 해 나아가면 아이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인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글쓰기 능력도 길러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상일기 외에도 배운 내용을 일기로 표현해보는 교과일기, 혹은 책에서 읽은 내용을 간단히 써보는 독서일기,
아니면 내가 관심 분야를 소개하는 관심 분야 소개 글쓰기 등등. 이거의 바탕이 되는 게 저는 이제 생각그물 글쓰기와 감각 글쓰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거미줄 글쓰기와 오감 글쓰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거미줄 글쓰기는 그 생각그물 중에 하나를 뽑아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그물을 만들고 또 한 가지를 뽑아서 또 격가지를 만들고, 이 과정이 더 이상 안 될 때까지 저는 계속 만들어 보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표현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고요. 오감 글쓰기는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따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감으로 분석을 해보면 조금 더 확산적이고 다양한 사고를 해서 글쓰기 능력이 함께 신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이가 그런 놀이공원에 놀러 갔어요. 그럼 놀이공원에 놀러 가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 5가지 감각을 그날 경험한 거를 모든 걸 다 쓰는 거예요. 시각은 예를 들어서 눈앞에 지나가는 청룡열차, 후각은 지나갈 때 풀풀 풍겨오는 추러스, 아니면 또 미각 같은 경우에는 내 입에 들어왔을 때 그런 달콤한 느낌. 이런 식으로 분절적으로 쓰면 아이들이 글을 쓸 때 부담을 안 갖고 술술 써내려가더라고요. 소재를 막 무궁무진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글쓰기 자신감을 기르고 글을 재미있게 쓰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